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who라는 애, 그죠? who, whose, whom이라는 애로 봐서요. 관계대명사가 어떤 종류로 쓰이는지, 그죠? who에 대한 얘기를 먼저 봐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위치에 대한 것과 대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 위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본다면은, 위치는 좀 독특했었죠.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애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애하고, 모양이 같았었죠.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조심하게 좀 봐줘야 됩니다. 자, 주격 먼저 봐볼게요. 주격 위치라는 애는, 이제 사물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사물, 동물을 다 나타낸다. 잘못 생각하면 이제 동물도 이제 살아있는 거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후 같은 애로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동물 자체는 이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후라는 애는 쓰지 않고요. 위치로 통일을 해서 쓴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사물이나 동물을 나타내는데, 그랬을 때 이제 문장 내에서 주어 기능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주격관계대명사 위치를 쓰겠죠, 그죠? 후라는 애 썼던 거와 규칙은 똑같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틀린 거는 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물이 되는 애가 사물을 나타내는, 그죠? 명사가 문장 자체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이 애를 바로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I like the book. 그 다음에 the book is on the red table 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요. 지금 the book과 the book, 그죠? 얘가 같죠? 자, 그래서 지금 the book이 하고 있는 거. 자, the book이라는 애는 앞에 있는 거는 똑같이 앞에 이제 the book 역할을 하고 있고, the book 뒤에 우리가 지킬 거 자체가 관계대명사로 바꿀 애 자체가 지금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is 뒤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관계대명사로 변환시켰다 할 때 그때 누구로 바꾼다? 바로 위치로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위치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의미상으로 얘가 위치가 나와서 뒤에 거가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 앞에 있는 더 북이라는 애를 수식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나는 책을 좋아한다. 그 책을 좋아하는 거죠. 그죠? 나는 그 책을 좋아하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on the red table. 바로 그 빨간 탁자 위에 있는 그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I want the door. 그 다음에 it has a red ribbon.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명사가 되는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더 돌이라는 애하고, 그죠? 더 돌이라는 애하고, 그 다음에 it이라는 애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여기서 같은 애는 얘네 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데, 한 문장으로 만들어줄 때, 그 뒤에 붙을 애, it이 뒤에 붙어야 되겠죠. 더 돌의 뒤에 붙어야 되는데, 이 it이라는 애가 문장 자체 내에서 지금 주어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물이면서 주어 역할을 해주는 그 위치라는 애로 변환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I want the door 문장 자체 앞에 문장 그대로 써주고 그 뒤에 붙여줄 애 it이라는 애를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애로 바꿔주면은 그냥 끝난다라는 얘기죠. 주격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애니까.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which has a red ribbon이라는 애가 얘 자체가 앞에 있는 돌이라는 애를 수식해 준 거죠. 그래서 해석상으로 보면 나는 그 인형을 원해. 그 인형이 좋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 그 인형을 갖고 싶은데 그 인형이 뭐냐면은 has a red ribbon. 어, 빨간 리본을 달고 있는 그런 인형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of which하고 whose라는 애도 봐줘야 될 텐데 주격관계대명사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는 주격일 때 위치, 그 다음에 소유격일 경우에는 of which나 whose 둘 다 쓸 수 있다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 of which라는 애는 용법이 좀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이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봐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뭐 소유격에 대한 얘기 그냥 봐주시면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니까요. 한번 봐볼게요. of which나 whose 같은 애들이 사물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관계가 있는 단어. 한마디로 사물과 동물을 나타낼 때, 그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소유격으로 사용되어 있으면 그때 바로 그 소유격 단어를 of which 아니면은 whose 같은 애로 바꿔준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I bought a book. 그 다음에 each cover
was red 라고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여기서 지금 같은 애는 누구예요? a book이라는 애와 그죠? a book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it이라는 애가 되겠죠. 그죠? 얘네 두 개 같으니까 얘네 두 개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it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it라는 애는 위에 있는 애랑은 약간 틀리죠. 그죠? 위에 있는 애랑은 약간 틀립니다. 위에 있는 애는 it이라는 애는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는 반면에 이 지금 밑에 있는 애는 it라는 애 자체가 cover라는 명사 바로 뒤에서 쓰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it 자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소유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소유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소유격인 누구? who's를 써줘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who's를 써줘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소유격인 of which를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문장 자체가, 지금 약간 문제가 좀 있는데, each 커버에서 이 지금 위에 있는 어퍼스트로피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세하게. 자, 여기 위에 지금 어퍼스트로피 위치라는 애가 있죠. 그죠? 이 어퍼스트로피는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책의 내용이 좀 잘못된 거 같네요. 자, each 커버에서 each는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지 소유격이 됩니다. 어퍼스트로피 위에 이제 위에다 이렇게 딱 찍는 게 어퍼스트로피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어퍼스트로피는 써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소유격일 경우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each 커버, each만 놓고 딱 보셔야 되는데 이 each와 book이 같기 때문에 아시겠죠? each와 book이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을 연결시켜야 되겠다. 자, 그래서 바꾸려고 했는데 오브 위치가 나오면은 여러분 좀 복잡하실 거예요. 오브 위치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o's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맞죠? whose cover was red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I bought a book 그 다음에 whose cover was red 하면은 이해가 되셨죠. 그죠? it의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다? 바로 who's라는 애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whose 자체를 뭐로 바꾼다? 오브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지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 who's로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who's가 나왔을 경우에 이 오브 위치도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who's를 오브 위치로 변환시킨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I bought a book 의미상으로는 요 뒤에 나오는 애들 전부 다 그죠? 전부 다가 앞에 있는 명사 book을 수식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나는 책을 샀어요. 책 한 권을 샀는데 그 책 그것의 여기서 who's는 여기서 그것의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것의 커버가 그죠? 그것의 표지가 레드 빨간색이랍니다. 그죠? 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히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who's라는 애도 지금 봐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이제 목적격으로 쓰이는 위치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제 whom에서도 이제 했었던 얘기니까요.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 그죠? 사물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인데 이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바로 목적으로 쓰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목적격 위치가 된다. 모양은 주격이랑 똑같기 때문에 별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얘네들 보시면은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보는 거,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제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I found the wallet. 자, 그 다음에 I had lost it long time ago. 자, 나는 the wallet. 자, 그 지갑을 찾았어요. 그죠? 나는 지갑을 찾았는데 I had lost it. 잊어버렸었대요. 그죠?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long time ago, 오래전에, 그죠? 자, 그러니까 the wallet이라는 애가 아마도 it이라는 애와 같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the wallet과 it이라는 애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it이라는 애는 문장 자체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목적격 위치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상관없이 주격이랑 똑같으니까요. 똑같이 그냥 found wallet 한 다음에 위치라는 애를 바로 뒤에다가 붙여서 써주면 그냥 땡이겠네요. 그죠? 중요한 거는 I had 다음에 lost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죠? it이라는 애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겠죠. it이 앞으로 나가서 위치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하나 더 볼게요. I want to buy the house 라는 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My grandparents used to live in the house. 자, 지금 같은 애가 누구지? 바로 the house라는 애와 뒤에 나오는 the house라는 애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시켜 주려고 어떻게? 앞으로 얘를 보내서 the house 바로 뒤로 보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the house라는 애는
문장 자체 내에서 그 사물을 나타내는 애기 때문에요. 그죠? 위치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I want to buy the house 앞에 문장은 똑같이 가고 지금 house가 앞으로 가서 거기에 맞는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니까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는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자, 얘가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얘가 더 하우스만 앞으로 나간 거죠. in이라는 애는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같은 애는 누구야? 더 하우스끼리만 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라는 애는 반드시 어떻게? 맨 뒤에 남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나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전치사가 맨 뒤에 남는다는 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전치사라는 애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관계부사라는 애 볼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되거든요. 우선은 이 관계부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되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우선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알아두시고 전치사가 더 하우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전치사도 한꺼번에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뒤에 꼭 남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끝내시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를 관계대명사로 처리를 할 때 그때 전치사는 뒤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도 올 수도 있다.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in이라는 애를 이렇게 뒤에다 남겨놔도 되는데 다르게 처리를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치사라는 애는 전에도 말을 했었지만 반드시 전치사는 명사를 뒤에 달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문장 자체를 그냥 이렇게 남겨두면은 뒤에 전치사로만 끝나니까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전치사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될까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보내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었죠? 더 하우스의 앞이었죠. 그죠? 더 하우스의 앞, 인이 더 하우스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시 찾아서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더 하우스는 지금 어디로 갔다? 앞으로 가서 더 하우스의 뒤인 위치라는 애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in이라는 애를 그 원래 자리, 그 더 하우스의 자리인 위치에 앞으로 보내줘서 in 위치로 바꿔줘도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의미상으로는 in 위치지만 의미상으로는 in the house죠. 그죠? 생긴 것 자체는 in 위치지만 원래 의미 자체는 in the house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데 This is Tom. I will go to America with Tom.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탐과 탐이 지금 같아요. 그죠? 탐과 탐이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탐이라는 애를 연결시켜 주려고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죠? 앞으로 보내서 탐이라는 애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나타내고 with의 뒤에 있는 명사, 전치사 뒤에 있는 애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 형태인 누구? whom이라는 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whom이 나오게 되고 반드시 뒤에는 뭐로 끝난다? 전치사 with로 끝나야 되겠죠. 탐만 나갔으니까. 자, 그런데 전치사로만 끝나면은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아서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문장 자체가 이 with를 원래 있었던 자리, 탐의 자리로 탐의 앞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원래 탐은 지금 누구였어요? whom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앞으로 보내줘서 with, whom 형태로 쓰더라도 똑같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는데 which나 who 같은 애들은 전치사 같은 애들이 나왔을 때 이 전치사들 붙여서 in which, with which, at which 아니면은 지금 본 것처럼 with whom, in whom, at whom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는데 이 that이라는 애는 절대로 전치사와는 함께 쓰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지금 우리가 이 예제들에서 본 것처럼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들, 그죠? 이 명사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명사들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 that으로 바꾸지 말고 위치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that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that으로 바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in이라는 애를 앞으로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that과 전치사라는 애는 같이 붙여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시라는 이제 이따가 보긴 하겠지만 대시라는 위치도 가능하고 사람도 가능하고 사물도 가능하죠. 그래서 whom이 아니라 that으로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that으로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with를 앞으로 옮기질 못해서 with that 형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로 만약 써주고 싶다 그랬을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whom이라는 애, 그죠? 아니면은 만약 사물이었다고 한다면 위치라는 애로 받아주는 게 원칙이 되겠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목적격까지 해서요. 위치에 대한 얘기를 다 해봤고, 이제 that이라는 애가 남았는데,
대시라는 애는 사람, 동물, 사물 전부 다에다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뭐 깍두기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라는 애는 사물이지만 사물만 하고 후라는 애는 사람만 하지만 대시라는 애는 전부 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구어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애가 될 텐데 얘 자체가 중요한 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대시 반드시 쓰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신 언제든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라든가 그 시험 같은 데서 나올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는 다뤄지지 않고요. 얘네들이 반드시 that로만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이제 all, every, any, the same, the only, the very, the rest 같은 애들이 나올 경우에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는 이제 이따 얘기를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우선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라는 애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오는 서술적 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선형사를 수식하는 형태의 한정번 용법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 를 이제 관계대명사 that으로 처리할 수는 있긴 한데 전치사라는 애는 절대로 that 앞으로는 올 수 없다. 아까 했던 얘기죠, 그죠? with whom이라는 애는 whom이라는 애는 that으로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with가 앞에 있을 경우는 that은 절대로 못 쓴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그 위에 나와 있는 뭐 서술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만약에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 있죠. 앞에 있는 명사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사이에 콤마가 있으면은 그때 서술적 용법이라고 그러고 콤마가 없으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한정적 용법이 되겠죠. 그죠?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뭐 별 얘기 아니니까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바로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던 all이라는 애, every라는 애, any라는 애, the same이라는 애, the only, 그 다음에 the very rest 같은 애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되면서 that으로 써줍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한번 봐보시면은 The man is my friend. 자, he works at the counter 라는 애가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똑같은 애들은 누구죠? 누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the man이라는 애가 바로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he라는 애가 나온다라고 봐줘야 되겠네요. 예. 자, the man that, that이 지금 나왔는데요. the man 다음에, 그가 지금 사람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 나와서 the man의 뒤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 the man,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who로 가져도 상관없겠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을 테니까요. 주어 역할을 하니까. 근데 that으로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that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뒤에 works 형태, 그죠? 그 뒤에 동사 형태가 그대로 나온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얘가 나가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들은 반드시 따라 나가야 됩니다. 얘가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that이라는 애가 나오고 works at the counter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is my friend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the man과 is라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 he works at the counter라는 문장이 쏙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랬을 경우에 works at the counter, 카운터에서 일하는 그러한 남자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한 남자가 바로 내 친구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e is the only friend. 그 다음에 I can really trust him. 자, 그가 단 한 명의 친구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오직 하나의 친구다. I can really trust him. 나는 정말로 그를 믿는다 라는 얘기예요. 자, 누구랑 누구가 같습니까? 여기서는 friend라는 애와 그 다음에 힘이 같죠. 그죠? 물론 이제 he라는 애도 힘을 가리키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얘네가 같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죠? he that 아니면 he who 이런 형식으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좀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는 쓰지 않고 he 자체가 friend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프렌드랑 연결시켜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he is the only friend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이라는 애가 앞으로 나오는 only friend 바로 뒤로 가서 that이라는 애로 바뀐 겁니다. 왜 그렇죠? 앞에 only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수로 간다. whom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여기에서 지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구어체에서 그렇고요. 우리 문법 문제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대수로 써주는 게 원칙적이에요. 그래서 문법 문제에 관해 한해서는 만약에 앞에 only라는 애가 나왔다, all, every, any, the same 뭐 이런 애들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는 반드시 대수로 써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시라는 애가 나가게 돼서 그 뒤에 얘가 힘이 지금 나갔기 때문에 trust까지만 나와야 되는 게 옳겠죠, 그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요. 뭐 위치와 대세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다 나눠봤는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관계대명사에 대한 거는 뭐 거의 다 다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that 말고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애도 있긴 있지만 이 what이라는 애는 좀 독특한 애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만으로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고요. 위치와 대세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마칠게요.